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흥교당 훈산 김정로 교도회장과 함께합니다. 훈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훈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 추억이 깃든 곳, 그리고 교단 역사상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큰 뜻이 담긴 그런 신흥마을, 신흥교당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신흥마을 발전을 위해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셔서 지금 신흥교당 교도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시 고향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도 남달랐을 것 같고요. 특히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신흥교당의 교도회장이 되셨을 때의 그 소감은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그 교도회장 됐을 때 별 느낌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이름만 여러 개 바뀌어졌지 뭐 다른 남다른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뭐 그냥 평상시 같이 저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는 그래도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일반 교도로 했을 때와 또 다르게 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무등교당에서의 공부담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양한 봉공활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고향에 오랜만에 퇴직을 하고 다시 고향 땅을 밟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뭔가 교당 발전을 위해 특히나 이 교당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일에 또 앞장을 서고 계신데 이렇게 교도회장으로서 지금의 교무님과 함께 윤타운 이호인 교무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우리 교당이 유서 깊게 또 문화재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여러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 교당에도 또 마을에도 그래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런 보탬이 늘 평소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교무님이 큰 도시 교당에서 근무하시다가 자원을 해가지고 저희 신흥교당으로 오셔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해보시니까 그분 뜻이 원대하고 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침체기에 있는 이런 농촌 시골 교당, 역사 깊은 그 교당을 다시 좀 되살리기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윤 과원 2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과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소 꿈이 명상센터 하시고 싶다고 거기에다 수식어를 세계적이란 말을 더 붙여가지고 세계적 명상센터 또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문화마을 만드는 것. 문화마을 만들기. 우리 교당 건물뿐만이 아니라 함께 옛날에 있었던 주변의 가옥들 얘기를 함께 그때 당시 공동체 생활을 했던 90년 전 상태 그런 마을로 보존을 해서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꿈들이 제 생각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무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고향이 같은 신흥마을에서 두 분 교무님과 교도회장님이 만나서 문화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흥교당 대각전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습니다. 신흥교당 대각전은 앞서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역대 대종사님 당대부터 많은 선지님들이 저축조합의 뒤를 이어서 서로 근검저축하면서 마을을 살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재 양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고요. 그런 유서 깊은 대각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우리 교법을 공부해온 그런 곳이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흥교당 대각전, 특별한 대각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대각전은 이 교보로 보면은 15고, 이 국가문화재로 보면은 등록문화재 693호인데요. 이 세워진 것은 원기 21년, 1936년에 그 형산 김홍철 종사님이 저희 교당에 이렇게 교무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여러 선진들과 함께 지은 옥한 겹집, 그러니까 정면은 5칸, 측면으로 2칸 네. 이렇게 된 건물인데, 이 가운데는 되게 한옥집이 가운데도 방과 방 사이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운데는 법당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없애고 법회볼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만드셨고, 이 마루도 있고, 또 바닥은 그 온도를 만들어서 그 아궁이에서 불 떼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예. 옆에 굴뚝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법회 볼 때 아궁이에 불을 예, 냈으면 예, 얼마나 따뜻하게 법회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은 이제 그대로 보존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지붕은 초가였던 것이 지금 함석으로, 또 마루도 남쪽만 있고 이 서쪽과 북쪽 마루는 없어지고, 아궁이도 이제 그 형태만 있고 안에는 아마 아궁이가 바닥에 있을 거예요. 굴뚝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 보존은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마루 밖으로 사시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형태가 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또 그때 당시 그 선진님들이 참 훌륭하신 선진님들이 사진으로 그 자료를 참 남기셔가지고 네. 다시 복원을 하는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각전 예. 봉부를 할 때 다 사진을 찍어놓은 모양이에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다른 교당들은 보면은 더 나중에 지은 교당들도 그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지으면은 더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지사가 지금 보존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선지님들은 참 안목도 있으시고 또 관리를 참 잘해준 참 훌륭한 유물이라고 네, 좀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이렇게 신흥교당 대각전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되도록까지 이 귀한 문화유산을 정말 잘 받들어서 등록문화재가 되도록 하기까지는 또 실무적인 역할들을 회장님이나 또 우리 윤타원 이호인 교무님이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예, 등록하기까지 저희들이 4년 걸렸거든요. 처음에 원기 99년에 우리 이호인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노인들 몇 분 여러 개 있고, 뭐랄까요, 아주 침체된 6급 교당, 예, 그런 교당이었는데, 이 원기 100년에 이제 과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기 100년에 문사부, 총부 문사부 이명학 교무님, 또 여의도 교당의 진산 황성욱 교돈 저희 교당을 방문을 하셨던가? 네, 강남교당이시죠. 예, 강남교당. 예. 이 대각전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면 어땠느냐, 그리고 권유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무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셔서 그해 원기 100년에 영산대학교 김지훈 교무님, 저도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군청에 일단 여러 개 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서류는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서류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 101년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좌산상사님도 오시고, 또
그 전 문화재청장 나선화 총장님도 예. 또 신성의 박물관장님도 또 영광 군수하며 그 부서분들 군수님이 오시니까 면장님도 오시고 또 총부에서 그 관계하신 분들 또 지역민들 이렇게 한 30분이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그 경과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다시 서류를 다시 여러 개 제출을 해야 쓰겠다. 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군을 거쳐서 도로 문화재청으로 이렇게 서류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들어가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현황 조사를 나와가지고 더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 해갖고 보고서를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예. 그때 이 도와주신 분이 세 분이신데 지금 원광대학교 총장이신 박윤철 그 총장님 그분이 원불교학 부분을 쓰셨고 또 김희태 문화재 전문위원 전라남도 그분이 역사학 분야를 이렇게 쓰시고 조선대학교 성대철 교수님께서 건축학 분야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근대 문화재분과 그 위원장님을 유시해서 그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고 보류 결정을 내렸어요. 보류. 네. 문화재 등록 보류. 네. 자,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대각전 건물로 볼 때는 이 그 가치나 이런 것 등이 등록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신흥교당 대각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불교 문화재 유구 유물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원불교 유물 유구 그 목록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목록들을 받아가가지고 네. 이제 검토를 이렇게 하시고. 과제가 그냥 예. 갑자기 많아졌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시 이제 건물 청량도 또 그 문화재분과 그 회의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래요. 그 회의 끝에 이제 엄기 102년도에 이 등록 예고를 하고요. 관보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정 예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했냐면은 숭산기념관에서 네. 원래 학술대에 신흥교당 대각전 그 위상과 뭐 보존 방안 뭐 네. 그런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네.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10월 23일 날 이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교무님하고 둘이 군청에 가서 문화재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 그 기억이 지금도 얼마나 예, 기뻤을까요? 그래서 4년여의 그 예, 노력 끝에. 예.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흥교당 대각전이 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염원과 또 직접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선 상상님을 위시해서 교단의 많은 어른들 또 우리 교단의 인물들뿐 아니라 다른 사회 외부 분들도 또 도와주셨고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 윤타운 이호인 교무님과 훈산 교도 회장님의 또 실무적인 간절한 노력들이 일구월심 그 마음이 녹아들어서 큰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복원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요. 먼저 이 신흥교당 대각전이 어떤 점에서 교단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공간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가치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면, 또 공간적인 건축적인 면, 또 교단적인 면.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 묘랑 수신자 그 공동체 어떻게 말하면 동네 그 모임 단체 아닙니까? 네. 그 단체들이 공동체가 교당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아마 신흥교당이 유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성공 사례라고 봐야죠. 우리 교당으로는. 네. 예. 지금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두 번째 공간적인 면은 이 전통 한옥으로 또 민간 이런 가정집 형태의 이런 집을 지은 거인데 이 옥한 겹집 그리고 가운데는 기둥을 빼버린 이 통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 초기 교단의 뭐랄까요 건축 양식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오고 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교단적으로는 이 그런 정신이 이어지면서 뭡니까 인재들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네. 종사나 대호법 이런 초기 교단의 인재들을 양성해낸 그 인재 양성 산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이 대각전은 이제 잘 복원이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등록을 하고 복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무님이나 저나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 전문적인 거 또 특히 그냥 우리들 생각으로 복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제가 여기에 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소개를 한번 드려도 되겠죠. 네.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선아 총장님, 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세계문화유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박동국 교수님, 또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님, 또 여인화님은 우리 제안서를 써주신 분인데 그 문화재 수리협회 전국 부회장이셔요. 그분 진주서 사시면서 여기 회의하시면은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 되면 또 자기 일터로 이렇게 가시고 그러기를 한 10여 번 하시고 여기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다 그러신 자원봉사 하신 분들입니다. 예.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신명국 그 흥왕대 그 교무님, 성도정 왕사님, 예. 또 김경일 그 대학원-대학교 그 총장님이시죠. 예. 또 우리 이웃에 있는 김정단 연진그룹 사장님, 또 다른 데로 옮겨간 정혜덕 위원장님, 또 원광대학교 홍승재 교수님, 이분은 그 문화재 그 복원 정비 계획을 맡아서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소개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윤점 교수님, 원광대학교, 또 영산대학교 백인혁 총장님, 또 이 전 원광대학 부총장 하신 이성년 제타원 교무님,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교무님과 저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단들이 예. 모이셔가지고 아마 그 1년이면 한 10번 정도씩 이렇게 예.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한 2년, 3년간. 예. 그리고 교무님은 그분을 맞이하려면은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셔야 되고 또 동네 그 교도님들 모셔서 돈은 안 드리고 동네 특산품으로 맛있는 거 어떻게 대접을 해드릴까. 그런 걸로 아마 예. 몇 년간을 노심초사 그러게 하셔서 그렇군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등록이 네. 됐고 이 또 복원을 해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복원에 대한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리면은요. 복원 개혁도 102년도에 이제 등록이 되고 그 원기 103년도부터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복원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먼저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방향을 그래가지고 방향을 적은 것이 대각전하고 수신조합 또 뭡니까 정원 또 돌담 네. 여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주변 정비를 하면 주변 정비할 때는 이 우물 또 거기에 있는 둔벙들 또 그 지금 보면은
브로커 담당들이 쭉 많이 있어요. 빈집도 많이고. 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군청에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를 신청을 하자. 우리들 힘으로는 네. 자금도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용역비 신청을 3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이 용역비를 5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예. 그 이유는 이 주변 마을까지 함께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승재 교수님 그 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달 이상 동네에서 머무셨지요. 그리고 측량을 하시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그 군청에서 저 문화재청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 모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질 거이고 이제 설계비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 설계에 따라서 또 뭡니까 건축비 이렇게 받아서 이 아마 복원이 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신흥교당 대각전이 일개 교당의 대각전이 아니라 신흥마을 전체의 그런 특별한 문화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훈사님이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활동으로 신흥마을에서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학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학교는 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 문화재청에서 이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가 그 사업을 벌린 이유는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그 문화재를 알리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더욱이 뭐랄까요 그걸 이 관광 자원화해서 네. 더 나아가서 소득도 올리고 그런 사업으로 이 생생문화재 저희 동네에서 지금 하는 대각전 네. 보물을 하는 생생문화재가 있고 또 서원향교 문화재가 있더만요. 네. 또 서원향교 분야, 또 산사문화, 산사 분야, 또 고택 종갓집 문화 분야, 또 뭐 야행 그런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생생문화재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제목이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 그래서 지금 문화학교라고 네. 그렇게 해서 부르고 예, 있습니다. 이 문화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학교에 그 프로그램 응모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자문위원님 그 덕이 크거든요. 건국대학교 박동국 교수님이 아마 근대문화 생생문화재 그런 심사위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오셔가지고 이걸 신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군청 정동기 학예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첫째는 신흥 힐링 캠프. 힐링 캠프. 네. 힐링 하룻밤 쉬어가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교당에서 아까 그 선방에서 예, 안산 선방에서 예. 그 10명이나 15명 이렇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 좋은 풍광 보면서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또 지역에 나는 뭡니까 쑥이나 나물 여러 개 뜯어서 함께 밥에 먹고 또 교무님 명상 강의 들으시고 네. 또 우리 천연 비누도 함께 만들어 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는 마을 산책을 해서 이 신흥 보물 석탑 504호 거기까지 이렇게 다녀오고 네. 그런 하룻밤 쉬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탐방 교실을 했는데요. 네. 그 문화재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대각전 등록문화재 693호인 그 대각전 문화적 가치나 또 현 그 건물 둘러보고 또 보물 504호도 보면서 또 그 옆에 가면은 이규현 가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고택이에요. 네. 거기도 가보고 불갑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 탐방 교실. 네. 이게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 취지에 좀 맞지요. 거기는요. 세 번째는 문화교실. 문화교실은 그 유명한 강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흥음악회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로 참 날짜 잡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10월 8일 날 저희들이 했거든요. 100명 이상 모여갖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음악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신흥교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신나고 재미있는 이 신흥문화학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힐링 캠프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서 때로는 좀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딘가로 가서 나의 모습, 내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가족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안산 선방, 저는 안산 선방은 저 안산시에 따로 있는 선방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흥마을에 있는 산 이름이 안산이군요. 그 안산이 내다보이는 그곳 선방에서 황토방에서 1박 2일을 하면서 힐링하고 마음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공간들을 특히 이런 농촌 지역에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문화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흥마을에서는 이 외에도 이런 특별한 마을 학교 외에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지원 사업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동네는 뭡니까 교당에 모여서 마을 일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교도드리고 법회를 보는 사람들도 교도드리고 그래서 뭐 교당 일하고 마을 일하고 어떻게 구분 없어요. 그리고 함께 밥 먹는 사람도 교도드리고 그래서 그 안산 선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혜덕 면장님이 군청에 그분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3분의 1면만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 우리 동네에 어떻게 애착이 있으신가 선정이 됐네.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보랏빛 생약초 테라피 마케팅. 보랏빛 생약초를 이용을 해서 이 치료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한 사업이 신흥마을 입구에서 저기 다시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한 700m 되는데요. 거기에다 수국을 6,000본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7월, 8월경에는 하얀 수국꽃이 그냥 피어가지고 진짜로 향기에 취합니다. 모든 시름을 다 놓겠네요. 그리고 약초를 심었는데 2,200평을 심었어요. 논밭에 심었어요. 작약, 또 도라지, 엉겅퀴 이런 약초를 심었어요. 지금 논밭에 지금 2,200평 심어졌고 경관 사업으로는 20헥타르니까 300마디거든요. 거기에 유채를 심었어요. 유채. 그래가지고 유채꽃이 피는 5월에는 그 코로나19로 이렇게 못 다니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먼지 막 날리고 그랬어요. 그런 사업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얼수 실흥마을이라고 전라남도에서는 그 공모 사업인데 그 공모 사업도 교무님이 그 한 4년, 5년 전부터 그 뭡니까 우리 교도들 교구의 교도들 모시고 동네에서 그 선생님 모셔다가 이렇게 1인당 돈 좀 걷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돈 이렇게 자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 50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 전주에서 오신 선생님 거마비도 드리고 또 배운 것을 그 창 발표도 하고 그 창 팀들이 원음 그 영광 교구는 저렇게 그 원음 합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 팀들이 영광 교구 대표로 2번이나 참석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영산 성지에서 그 기도식 할 때 식전 행사로도 했고 그런 창 배우기 그 2가지 그런 사업을 네.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원음 합창제, 전국 원음 합창제를 할 때 찬조 출연으로 우리 신흥교당 윤타원 이호인 교무님을 필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멋진 창을 보여주시고 또 행사 때마다 정말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훈사님은 어찌 보면 정말 신흥교당과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보다 뒤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료들이 다 준비가 돼야 성사가 되는데 그런 역할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꼼꼼하게 알뜰하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챙기는 그런 공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진짜 네. 큰 것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요? 그건 네. 뭐냐면은 그 군청에서 실시하는 그 마을 가꾸기. 처음에는 제가 그 동네 사람으로서 그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동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을 기업 분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생소한 이야기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무식한 사람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해본다고요. 이 군청 그 담당자를 네,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은 이렇게 생겼고 네. 자원은 이런 것이 있고 그래 한 30분간 내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저 가서 교육을 한번 가실랍니까? 후 교육이 전라남도 마을 행복 디자이너 교육이에요. 10일간 목포에서 하는 거예요. 열흘간이나요? 예. 열흘간 제가 다녔어요. 네. 또 그 다음에는 보니까 마을 기업 사전 교육이라고 3일간,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우리 교무님도 가셨습니다. 5분 모시고 이틀간 또 가셨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그 해가 지났는데 금년 여름엔가는 군청 다른 과에서 네, 지난 해 여름에 2020년 다른 과에서 그 마을 가꾸기 교육 있으니까 보성에서 있었습니다.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2박 3일간 거기서 잠자고 마을의 모든 교육이란 교육을 그냥 다 참여를 하셨네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그 관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좀 그 인물들이 있으면은 그냥 예산을 그냥 이렇게 내려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구만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동네는 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1년 내내 준비를 저희들이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그 교육을 제가 3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또 그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주민 교육을 3차례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주민들 전부 모여서 3차례 교육을 하고 또 한 차례는 그 잘된 선진 마을을
순천으로 갔습니다. 버스 빌려서 어른들 모시고 답사를 가서 하고. 보고 예. 오고, 또 한 번은 돈을 이제 조금 80만 원인가 내려줘갖고 동네 주민들이 합력을 해서 공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 그 공사를 했어요. 80만 원짜리. 그러고 나서 준 거 아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연대를 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네.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으니까 그 자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1년 전에 6팀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저하고 다른 마을로 2팀, 8팀이 이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4팀만 선정을 해서 4팀만. 네. 그 가운데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 동네가 신흥마을이. 이제 선정이 돼서 예. 이제 아직은 이제 올해 2021년 올해는 사업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자금 투여를 해서 이제 마을 가꾸기를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또 합력을 해야 되겠죠. 모여서 우선순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이 네. 참 많습니다. 많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어찌 보면 농촌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늘 하고 있는 농사만 해서는 크게 산출을 내기도 어렵고, 그냥 희망도 없고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기 쉬운데, 이렇게 훈산 회장님을 필두로 또 신흥교당이 중심이 돼서 뭔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늘 앞으로 뭘 우리 마을에 또 할 것인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성사해 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합력을 해 나간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앞서 이 이흥과원 안산선방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초창기 또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던 이흥과원이나 또 힐링 캠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산선방,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운영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이흥과원은 참 저희 동네 보물이거든요. 여기가 보물 504호인 신천리 3층 석탑, 또 거기에가 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승용차 한 10대 정도, 버스 2대 정도, 그런 주차장을 군청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땅이 산이 약 10,000평 정도, 경작지가 10,000평 정도. 네. 근데 거기에는 이 사과밭을 베버리고 오래돼서요. 그리고 뽕나무를 심었는데 한 30년, 40년 된 그 뽕나무 밭이 예. 한 1,000평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오디가 자연산 오디라고 봐야 돼요. 예. 그 오디를 우리 캠프 하면은 그 오디 따는 체험도 오고, 또 거기에서 뽕잎 따다가 얼마나 뽕잎 청소년들 밥도 해 먹고. 뽕잎밥. 네. 또 그 넘에 가보면은 뭡니까, 야생 녹차밭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가시덤불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네. 관리를 하는데, 수도원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봄 되면은 늘 녹차 따러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교도 한 분이 마을 길에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잡초 제거하고 경계선에 신우대 뻗어오면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그 성사님 지금 고생을 하시고 우리 교당의 보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마을을 가꾸고 또 문화재로 등록을 시키고 신흥마을 전체가 정말 교도 아닌 분이 없는 그런 교도와 마을이 하나가 돼서 합력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신흥교당과 또 신흥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교당과 마을이 하나가 돼서 더 많은 사업들로 또 활발한
그런 일들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훈사님은 특히 또 개인 공부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전산종법사님의 강의를 직접 다 손으로 치셔서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어요. 어떤 책인가요? 제가 원불교 공부는 이렇게 머리로 그 교리만 그냥 잘 알면 된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저기 부등교당 다닐 때. 특히 함께 그 교리 퀴즈하고 그 외우고 이론상 부분 전부 다 외웠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교무님들 보면은 정전을 다 외우신 분들이 많구먼요. 저희 동생이 그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그 정전 그 외워버리면은 그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이 부등교당 다니면서 그때 저희 어머님 그 종제 마치고 저희 어머님이 좀 이야기 좀 길게 해야 되겠어요. 이 후두암 이런 거 좀 있으셨는데 영광 광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그 차도가 없어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가서 이제 정확한 진찰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광주에 살면서 그 동생들과 함께 먹을 것 이렇게 먹으려고 좀 싸갖고 올라가가지고 내리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그 이유가 뭐냐? 예.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 없애려면은 먼저 주사를 좀 놓는다네요. 네. 그런데 그 주사 부작용으로 돌아가셔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내려오면서 참 뭔 준비도 없고 또 천도제 이렇게 77 천도제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 삶이 뭐냐, 참 죽음은 뭐냐. 그래서 어떻게 참 좀 알고 싶고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계기로 이 정전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쭉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정전 해설해둔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신문도 보고 원광지도 보고 또 책도 사다 보고 그 우연히 원광지에 그 종법사님이 원기 93년부터 99년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연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쉽기도 하고 그 내용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하기 참 좋아요. 나한테는 딱 맞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걸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제가 이제 타자를 쳤지요. 타자를 올 때마다 그러면 놓고 타자를 쳐서 모으고 모아서 또 교정을 몇 차례 보고 그림도 찾아서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학교 그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한 30권 정도나 제가 책을 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도들이나 또 우리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줬었어요. 그리고 집에 놔두고 있었는데 전산 종법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저희 동네 한번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이제 종법사님한테 자랑한다고 그 자랑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놓고 보여드리니까 빙긋이 웃으셔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는 우리 중타원 이선조 교구장님이 다 끝나고 저 걸어가시면서 그거 좀 한 100부 인쇄하면 안 될까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요. 그걸 못하게 별 보잘것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 교의 하면은 회장단들 좀 나눠주고 이거 갖고 우리 공부 한번 시키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100부를 인쇄를 해서 교구장님 드렸어요. 그리고 한 20분 더 해서 또 내 옆에 사람들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렇군요. 한 170페이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스승님의 그 정전 회의를 아마 한자 한자 치면서 마음에 다
새기고 그 뜻을 어떻게 받들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경으로 공부를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또 널리 전해져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또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늘 그 신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해서는 또 고향에 내려와서 신흥교단과 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단의 많은 스승님들과 도반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련히 추억으로 떠오르고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서는 스승님 도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마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은 우리 교무님이셔요. 윤타원 이호인 교무님, 네, 지금 신흥교단 교무님. 그 뜻이 제가 이 시골에 내려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이 네. 그 마을의 보탬이 되고 우리 교당의 보탬이 되는 일. 근데 오셔서 그 펼치시는 그것이 제 생각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그러게 면에서 보면은 교무님은 이제 교당 쪽에 좀 더 힘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럼 능력도 충분하시고 인맥도 저렇게 인맥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안산 선방에 이렇게 한 번씩 지인 소개로 따라오신 분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모시고 오셔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네.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분들의 정성을 다 하신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야, 저분 뜻을 좀 받들어야지. 그리고 교무님이 교단 쪽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나는 우리 동네 일을 또 내가 나서서 좀 더 하면은 그 합력이 돼서 진짜로 그렇죠. 그 교당이 마을이고 마을 일이 교당 일은 네. 이런 일이 그런 마을 교당이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교무님과 교도회장님 또 교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력이 되면 뭐 못할 것이 없죠.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서울까지 함께 오셨잖아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훈사님 이렇게 늘 신앙생활하면서 훈사님이 항상 표준 삼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법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을 안 가지면 좋겠다. 이 은혜를 입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주었다거나 또는 해를 받았을 때 그걸 마음에 좀 염두에 안 두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내가 모든 부분만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 공자님 말씀에도 아마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표준으로 좀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감사생활을 해야 되겠죠. 감사생활. 예. 우리 구조에 있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런데 아직도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그 몸에서 행동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늘 반성을 하고 그럽니다. 예. 일상수행요법 5조 원망생활을 늘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 신법으로 표준 삼고 계시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심으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흥교당, 신흥마을에서 이제 또 멋진 계획들 갖고 계신데요. 또 어떤 심경으로 어떤 계획들 준비하고 계신지. 작년에 우리가 그 위원장님이 한 생약초 테라피 1억 원짜리 사업을 할 때 마을 계획이 없었어요. 마을 계획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올해는 마을 10년 계획이랄까? 아니면 장기 계획이랄까? 네.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해로 좀 잡았으면 쓰고 혹시 또 우리가 5억 원짜리 거기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아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그 마을 지도에다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한번 쭉 이렇게 발췌를 해봤어요. 그 발췌한 내용은 우리가 그 주민들 모여가지고 5차례 교육할 때 주민들 의견 나온 거, 네. 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그 원불교 분야 중장기 계획 나온 거, 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또 다른 분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쭉 모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을 지도에다가 1차 그 마을 회의를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견들이 나오겠죠. 여기는 땅이 없은 게 안 되고, 여기는 돈이 없은 게 안 되고, 여기는 할 일이 그래도 그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목표는 이 중장기 계획, 마을 중장기 계획 네. 만드시는 거고. 우리 교무님은 또 저런 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응 가원 거기도 지도라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명강에 따라 간다면은. 그래서 그 꿈을 뭐 그대로 이룰 수는 없지요. 그래도 꿈은 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00개짜리 꿈을 그려가지고 70개만 해도 50개만 해도 뭐 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혼자 꾸면 꿈이 되지만 교무님과 교도회장님과 신흥마을 전체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꾸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신흥마을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서 또 공부심도 함께 키워가는 특별한 교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원음방송 출연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 그동안은 이렇게 신흥마을 신흥교당을 크게 소개를 해드린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앞서 교무님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흥마을이 전개하고 있는 일들, 신흥교당이 또 앞으로 보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일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원음방송 출연 소감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제가 출세했지요. 그래도 이렇게 그 어르신 교도님들 앞에서 또 이런 동료 저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참 출세를 했죠. 그리고 나오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일생이 딱 한번 되돌아봐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사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참 한 일도 없고 지지리도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나머지 예. 시골에 내려와서 네. 나머지는 그래도 더 보람된 일, 내 능력껏 이렇게 해봐야 쓰겠다. 그리고 더욱 교무님 도와서 우리 동네와 교당 이렇게 더욱 발전 네. 시켜야 쓰겠다. 예. 신분 의성 가지고 열심히 해야 쓰겠다. 그런 그렇군요. 예, 겸손하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교직 생활 통해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들을 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신흥교당과 신흥마을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뜻처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법력 증진하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의 일이 곧 교당의 일이었고 교당 발전이 곧 마을의 발전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배우면서 소중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왔던 초기 교단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신흥교당은 근대 문화유산 등록과 마을 가꾸기로 새로운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갑니다.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법향이 가득한 신흥마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두 분 크게 응원하고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신흥교당 훈산 김정로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